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명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드파인 광안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여기는 어떤 걸로 인기가 좋았냐면은 예전에 지어질 때 광안 2구역이라고 하죠. 광안 2구역으로 광안 SK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시기상으로 조금 안 좋은 시기에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죠. 분양가가 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하락장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서 과연 앞으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다시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지금 투자로 들어오긴 늦었어요. 투자로는 분양권 상태에서 내가 사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실거주로 내가 살면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투자로서는 추천 못 드려요.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광안역에서 실제로 이제 걸어보니까 한 3분 정도? 3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 제일 앞에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위치상으로 너무 좋았죠. 여기도 인기가 너무 좋았는데 진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시즌에 딱 분양을 해버리는 바람에 분위기가 딱 꺾여버린 거죠. 여기는 또 하이엔드로 들어가죠. SK건설의 하이엔드 드파인으로 들어가는데 완벽한 드파인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해수욕장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가깝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시장 가깝죠. 그러니까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나올 만한 입지는 또 앞으로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옆에 또 병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 병원이랑 한서병원이랑 좋은 강안병원이랑 이렇게 큰 병원들이 옆에 있어요. 그 요즘 병원들이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골든타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안 나올 위치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메인 길이죠. 메인 길에서 위로 이래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광안자이가 있긴 하지만 걸쳐서 있는 길 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 이쪽이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지하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동은 일단 다 나갔어요. 여기까지는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가끔씩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대출 불가 세대도 있고, 이게 또 그런 부적격 세대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몇 개 없죠. 여기는 거의 일단 없다고 봐야 돼. 이 뒤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하이엔드다 보니 이 검은 거 보이시죠? 검은 거. 여기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두 집에 두 개, 세 집에 두 개, 여기도 두 집에 두 개, 세 집에 두 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한 세대당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뒷동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작긴 해요. 두 집에 하나씩이긴 한데 여기는 층수가 낮아요. 14층에서 한 16층 정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두 집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인데 다른 데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두 대씩 들어갔어요. 한 대씩 있는 데는 층수가 낮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게 다 나갔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뒤에 게 좀 남아있다고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학교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봐야 돼요. 앞에 쪽이 교통이 좋고 뷰가 나온다. 뷰가 나오는 건 이미 뭐 조합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뷰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분양할 때부터 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입지를 강조를 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요 바로 앞에 호암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자이에서 실제로 이제 걸어가 보면은 호암초등학교가 생각보다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게 된다면 꽤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앞에 쪽보다는 교통면에서는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뒤쪽 면에서는 학교 보내기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과, 그 다음 뒤에 이제 황령산이 있잖아요. 금년산이라고 부르는 황령산이 있는데 산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쪽은 교통이 좋고 일정의 뷰가 있다면은 뒤쪽에서는 학교가 가깝고 자연이랑 또 친화적으로 조용하게 지낼 수 있다. 또 그렇게 따지면 뒤에 쪽도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좋은 걸 골라가신다면 절대로 뭐 후회할 만한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분양가겠죠. 분양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가 판상형 구조거든요. 만통풍 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 구조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구조긴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을 두자면은 주방 쪽에 여기 식탁
놓기가 되게 용이하게 돼 있어요. 보통 5구 타입들이 보면은 식탁 놓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간을 어느 정도 빼서 식탁을 놓기에는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싱크뱅 아니겠습니까? 싱크뱅 쪽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어찌 보면 하이엔드의 기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추가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 대수라든지 주차 대수도 뭐 1.4 정도까지 가니까 굉장히 또 쾌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양가가 지금 7억 550만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8억 6천 10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 차이는 한 1억 5천 500 정도 차이 나죠. 1억 5천 5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뭐 만약에 한다면은 꼭 이게 저는 가성비 쪽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액대를 막 층수를 이렇게 해갖고 높이기보다는 적당층에서 합의를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5층을 하느니 뭐 4층을 하고 4층을 하느니 3층 2층이랑 1층이랑 또 가격 차이가 한 4천만원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1층도 1층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거든요. 1층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좀 뛴다. 그럴 경우에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해방되기 위해서 1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1층은 또 특수 수요이기 때문에 안 팔릴 때는 안 팔리지만 또 팔리는 수요가 있을 때는 바로 팔려요. 시기를 떠나서 그냥 바로 팔려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성비 쪽으로 생각하면은 좀 층수를 낮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라가서 뷰가 보인다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저층에서 단지뷰를 보는 것도 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계약금 5%입니다. 계약금 5%고 중도금은 무이자죠. 거기에 확장비가 없어요. 추가로 들어간 돈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옵션은 있었으나 옵션 시기는 일단 지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 그냥 공구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공구가 또 더 싸기도 하고 더 좋은 걸 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구 쪽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가로 들어간 돈 자체는 없다는 거. 계약금 5%로 갈 수 있고 이게 내년 6월 입주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편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 와서 만약에 미분양을 잡는다면 이거는 거의 후분양 수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은 되지만 앞으로 분양될 단지들의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남천 서밋이나 뭐 센텀 리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 분양가가 뭐 5천, 난 뭐 4,500 정도의 말 그대로 그건 평균입니다. 낮은 건 조금 더 낮을 수 있으나 올라가는 건 뭐 6천, 7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위치가 여기가 떨어지는 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하이엔드 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는 여기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7, 8 타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뭐 구조는 그냥 일반적인 구조 5구 타입에서 조금 확장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로 드레스룸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뭐 크기 자체는 약간 더 넓어지긴 했죠. 7, 8 같은 경우에도 5구가 너무 작다고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 4 타입이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도 구조 자체 좋고 판상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 8 B 타입 같은 경우에 이건 타워형이죠. 타워형.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 그리고 여기도 분양 가격이 8억 7천부터 10억 7천.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2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분양가 자체에서 2억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그 5구 타입의 최고층을 뭐 8억 6천에 사느냐 아니면 7, 8 타입을 차라리 1층을 8억 7천에 사느냐 둘 중에 저한테 막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그냥 7, 8 타입 1층으로 가요. 그게 이제 또 큰 평형이 그래도 올라갈 땐 가격이 또 더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적겨놓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베이죠. 포베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드레스룸도 굉장히 커요. 여기 파우더룸도 있고 팬트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룸 대신에 이제 거실이랑 뭐 방 같은 걸 조금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되죠. 주방도 오픈형 주방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여기에도 좋죠. 84A 타입 구조가 정말 잘 나왔어요. 구조 자체는 정말 잘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1세대. 나머지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데 뒤에 동도 뭐 여기도 동간거리가 멀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광안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일조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많다는 겁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타워형인데 이건 이제 양면으로 이제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거실에 양창이 없는 건 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쓸모가 없는 정도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옷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DP도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양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해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쪽에 들어오다가 지나가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자체는 굉장히 밝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84 B타입. 요즘은 그렇게 판상형을 선호한다기보다 판상형도 당연히 선호는 하는데 요즘은 타워형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판상형을 좀 좋아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타워형 생각보다 인기가 많거든요. 타워형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타워형 하면은 보통 느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통풍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통풍은 그렇게 잘 안 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판상형보다는 떨어지는 건 맞아요.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환기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양가가 9억 9,800, 약 10억이죠. 10억에서 분양가가 12억 3천. 그러니까 여기도 2억 3천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84 타입 같은 경우에 앞에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뷰가 약간 나오는 데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동별로 가격 차이를 약간 둬야 되는데 동별로 안 두고 그냥 층수만으로 나눠왔던 같이 전부 다 묶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세대수가 뷰 나오는 세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간 거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앞에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이쪽에서 동간 거리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한 100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80m 이상씩 되기 때문에 헤드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물론 앞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럴 거면은 너무 고층 가서 아파트 뷰를 보는데 차라리 저층에서 단지 뷰를 보는 게 훨씬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실거주 면에서도 좋은 거를 그나마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야지 그게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가는 거고 그 다음 내 자금에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